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경적 위협에 대한 모델. 자, 앞전에 우리가 SCP 모델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SCP 모델에 있어서 이제 SCP 모델은 결국은 국가적인 의미에서는 완전 경쟁을 일으키지 않는 산업군을 찾아내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그 산업군이 완전 경쟁을 일으키도록 해서 결국 그 완전 경쟁 하에서 사회적 어떤 퍼포먼스를 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 경쟁의 어떤 혜택을 결국 그 소비자들이 그죠? 갖게 만드는 것이었고요. 전략경영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완전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즉 경쟁이 덜한 그죠? 그러한 어떤 산업 내에서 적어도 뭡니까?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산업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그죠? 정반대되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죠, 그죠?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목적, 사회적 어떤 퍼포먼스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 입장과 기업의 어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표에 초점을 두는 어떤 그런 학자들 간의 어떤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그곳에서 조금 더 우리가 부가적으로 학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SCP 모델은 즉 학문적으로나 정부 정책 입안자에게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하면 틀림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기업이 속한 좁은 범위 환경에서 위협 요인을 분석하는 데는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SCP 모델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이 증명한 컴플런트한 위협을 찾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모듈들이 개발이 되었죠. 그죠? 즉 기업이 직면한 5가지의 어떤 위협 요인을 찾아내고요. 그 위협의 크기를 결정짓는 상황을 갖다가 설명하는 그러한 이제 모델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기업에 있어서 환경 위협, 즉 environment threat는요. 그 기업의 성과를 저해하는 외부의 이제 그 환경 위협, 즉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기업에 있어서 그 환경에서 바깥 환경에서 오는 위협은 어떤 것이냐면요. 위협은 결국은 뭡니까? 위협은 그 기업의 어떤 비용을 상승을 일으키고 수익을 하락 또는 다른 방법으로 기업의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들이죠. 그죠? 이제 그것이 이제 외부의 개인이라든지 단체 또는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이러한 환경 위협,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어떤 기업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수익을 하락시키는, 그죠? 그 환경 위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환경 위협은 어떤 외부의 개인 또는 단체 조직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진입자, 경쟁자, 대체자, 공급자, 구매자, 보완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외부에서, 그죠? 외부에서, 이 기업의 어떤 환경적인 이제 위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진입자라는 것은 신규 진입자를 이야기하고요. 또는 잠재적 진입자. 그 다음에, 기존 경쟁자의 위협. 그 다음에 대체제. 자기 상품 말고도, 다른 것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을 겁니다. 그죠? 대체제의 위협.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위협. 그죠? 공급자의 위협.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의 위협. 그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실은 외부의 위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규, 그죠? 신규 진입자, 이 진입자의 위협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그죠? 이 신규 진입자란 것은 이 이제 첫 번째 환경 위협입니다. 사실은, 그죠? 신규 진입자로부터의 위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규 진입자를 우리가 new competitor라 합니다. 새로운 newcomer, new competitor, 새로운 이제 진입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신규 진입자는 이 이제 새로운 진입자, 그죠? 이 이제 신규 사실 신규입니다. 신규 진입자도 되지만 또는 뭐냐면 잠재 진입자도 됩니다. 그죠? 잠재 진입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 competitor입니다. 그죠? new competitor가 되죠. new competitor. 자, 이런 진입자들은 최근에 산업 내에서 활동을 시작한 기업이나, 그죠? 곧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기업, 즉 잠재적인 competitor를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앞전에 음악 스트리밍 산업에서 애플, 구글, 아마존은 신규 진입자죠. 이 사람들은, 그죠? 신규 진입자죠. 자, 뒤에 온 후발주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SCP 모델에 따르면 신규, 즉 잠재적 진입자는 어떤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높은 이득을 내고 있을 때, 그죠? 그러면 저 가니까 쟤들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네? 우리도 가서 벌자. 뭐 이런 거죠. 그 산업에 진입할 의도를 갖게 됩니다. 포스트 엔트런트들을, 그죠? 포스트 엔트런트들을 보고 있다가 이제 다시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서 이제 들어오는 후발주자들이죠. 그죠? 그쵸? 자, 그 포스트 엔트런트들을 보고 뒤로 따라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저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실패하지 않느냐를 보고 있다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자기들이 어떤 코스트를 지출하지 않고,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고. 물론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온 이제 초기 엔트런트들에 비해서 많은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제 후발주자들은, 자신들이, 뒤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그 비용 면에서, 나중에 실패하는 것보다 이득을 적게 내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악 스트리밍 산업에서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러한 진입자들을 우리가 이러한 신규 또는 잠재적 진입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진입자들은요, 기존 진입자들이 높은 이득을 내고 있을 때 산업에 진입할 의도를 갖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높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이 산업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그죠? 따라서, incumbent. 그러니까, 기존의 진입자들이 성과는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들어와서 서로 파일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incumbent한, 그죠? 기존, 그죠? 인컴번트한 인컴번트 그 폼들이 성과는, 낮아지게 되죠. 그죠? 즉, 진입장벽이 없다면, 그죠? 만약 진입장벽이 없다면 어느 산업 내에서 높은 이득을 내는 기업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신규 진입은 계속 됩니다. 그죠? 결국 모든 기업이 경쟁 등위를 가질 때 이제 진입이 끝나는 거죠. 그죠? 뭐 가봐야, 우리가 크게 먹을 거 없겠다.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새로운 엔트런트들이 계속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꼴이 될 때까지 뭐 가도 뭐 투자해도 그에 대한 이득이 크게 없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죠? 됐을 때 이제 가고 특정한 기업들이 어떤 이득을 내고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엔트런트들이 진입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기존 기업, 인컴번트, 그죠? 이 성과는 낮아진다. 자, 진입장, 그쪽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진입자들, 죠? new entrant들, 그죠? 신규 진입자들이, 그죠? 기존 기업에게 주는 위협의 크기는
진입에 필요한 the cost of entry, 비용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있다. 그게 크면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크면은 안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cost of entry가 크면은 안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진입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크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비용이 더 큰데요. 그죠? 그래서, 잠재적 신규 진입자는 기존의 기업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인컴번트 펌들에게. 그러나 진입 비용이 작다면은요.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입 비용과 진입 후 이득이 같아질 때까지 어떻게 진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일어나겠죠. 그죠? 이처럼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진입 비용, 즉 cost of entry에 달려 있습니다. 진입 비용은 진입 장벽의 높이에 달려 있다. 진입 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입 비용이 더 higher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면요. 자, 우리 이제 여기에서 다이어그램을 한번 봅니다. 자, 위협이 모두 낮으면 산업의 이익 잠재력이 높죠. 그죠? 자, 그래서 환경 위협과 산업의 이익 잠재력을 한번 봅시다. 자, 그 보면 이제 기존 경쟁자의 위협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incumbent firm이고, 그 다음에 주요 구매자의 위협. 그죠? 그 다음에, 우월하거나 저비용을 가진 대체제의 위협. 그죠? 그 다음에 주요 공급자의 위협.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외부의 어떤 환경들을 다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기업이 처한 환경 위협입니까? 환경 위협과 산업의 어떤 이익 잠재력입니다. 이러한 환경 위협이 결국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죠? 이익 잠재력도 비례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잠재력과 그 다음에 이익 잠재력, 그죠? 이제 이러한 환경의 어떤 위협과 산업의 이익 잠재력의 어떤 관계가 이러한 도표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환경위협과, 그 이야기에는 이제 환경위협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제 위협 요소들이죠. 이런 환경위협과, SCP 모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위협들이 결국은 어떤 산업에서 경쟁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산업에서 5가지 위협이 모두 높으면 이 산업에서 경쟁력은 완전 경쟁이 됩니다. 모두 높으면. 왜냐하면 이것들이 전부 다 높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특정하게 독점할 수가 없죠. 그죠?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완전경 perfect competition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다 낮으면 뭡니까? 다 낮으면. 반면 5가지 위협이 모두 낮으면, 그죠? 낮으면은 결국은 독점되는 거죠. 모노폴라이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없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굳이 경쟁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그냥 거의 독점하는 거예요. 진입자도 없고 경쟁자도 없고 대체자도 없고 공급자도 없고 구매자도 적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거의 뭐 독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자가 적기 때문에 뭐 경쟁자도 없고 뭐 이런 효과도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경제에서는 독점, 모노폴라이가 됩니다. 자, 완전 경쟁과 독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발생하냐면요. 그다음 그것은 이제 독점적 경쟁과 과점입니다. 과점은 이제 우리가 과점은 완전 독점하진 않지만 일정 수준에서 많은 부분을 갖다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독점은 이제 어떤 독점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경쟁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죠. 자, 과점이든, 그죠? 독점적 경쟁하고 과점에서는 이 5가지 위험은 높은 편이죠. 자, 그래서 4가지 유형의 경쟁 상황과 뭐 그거는 일단 두고요. 일단 요 둘 사이에는 이제 그러한 관계가 있다. 그죠? 어떤 산업에서 많은 기업이 존재하다. 경쟁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과 비용과 제품의 측면에서 서로 유사하다. 그죠? 유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진입과 철수가 비용이 낮을 때는 이것은 완전 경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제품의 특성도 뭐, 내 거 아니라 다른 사람 거 사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가는데 비용도 크게 안 드니까 쉽게 새로운 진입자들이 들어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원유시장이다. 원유시장. 자, 원유시장은 뭐 크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용과, 그죠? 들어온 데 대한 비용과 그 다음에 프로핏 사이의 어떤 차이도 크지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 경쟁적인 상황을 보이고, 이러한 완전 경쟁적 상황에서는 뭐냐면 거의 크게 특정 기업이 어떤 마켓 쉐어를 특별하게 많이 차지하는 이런 현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그 마켓을 서로 간에 어떻게 하기 때문에 쉐어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 등위만이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산업에 있어서 많은 경쟁 기업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진입과 철수에 따르는 비용이 낮을 때 그 산업은 어떻게 한다고? 독점적 경쟁 산업. 즉 이것은 monopoly 그 다음에 competitive industry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알겠죠? 진입과 철수에 따르는 비용이 낮고, 그죠? 그 다음에 경쟁 기업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것은 요를 갖다 우리는 뭐냐면 독점적 경쟁 산업이다. 이렇게 경쟁적이지만 독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완전 왜 그럼 독점적이냐 하면은요. 요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경쟁은 같은 품목이죠. 같은 산업에 속한 제품들은 비용과 제품 특성에서 유사하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이러한 제품이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 산업이지만은 어떻다고요? 독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무슨 알겠죠? 자, 그래서 경쟁 산업이란 이야기는 뭐냐면 진입과 철수가 어떻게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독점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기업이 완전 경쟁하고는 달리 이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치약, 샴푸, 골프공, 그죠? 이러한 자동차 산업들, 이러한 산업에 속한 기업은 경쟁 우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것은 이제 경쟁적 뭐냐면은 독점이고요. 그 다음에 과점. 그 다음에 과점이란 것은 많이 점유한다는 거죠. 소수의 경쟁 기업들. 자, 기업들은 많이 없습니다. 유사한 제품들, 그리고 높은 진입 및 철수 비용. 이럴 때는 우리가 거기서 과점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과점적인 산업의 예로는 미국의 자동차, 철강 산업은 일단 진입하기 위해서 많은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 비용이 크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은 소수입니다. 그죠? 소수의 경쟁 기업들입니다.
진입 비용이 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몰려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뭐냐면 과점적 산업이자 그죠? 그 다음에 현재 미국 시리얼 시장 매출의 90%가 결국 4개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러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과점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 봐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독점적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onopolistic industry입니다. 자, monopolistic이라는 것은, monopolistic industry라는 것은 오직 한 기업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monopolistic. 이러한 산업에는 진입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죠? 순수한 독점적 산업은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우편 배달 산업,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독점적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독점적 산업도 결국은 소형 화물 배달 기업인 페덱스하고 그 다음에 대형 소포를 배달하는 기업인 UPS의 도전을 받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메일에 의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편지 배달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독점 기업들은 때때로 매우 이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뭡니까? 경쟁 우위를 갖다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경쟁 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과 같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들 보면요. 완전 경쟁에 있는 기업들이죠. 완전 경쟁. 이러한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지 원유 시장입니다. 자, 이런 원유 시장의 주식 이런 시장들은 일단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진입 코스트, 즉 진입 비용과 철수 비용이 낮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들 또는 유사한 제품들 낮은 비용의 진입과 철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를 이제 원유 시장이나 주식 시장들이고 결국은 경쟁 등위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새로운 엔트런트들이 유입이 됩니다. 경쟁 등위라는 것은 들어가는 비용과 나오는 이득이 같아지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가 봤자 아무 의미도 없다. 라고 될 때까지, 결국은 뭐냐면, 기존의 경쟁자들이 다 시장을 잠식하고, 그죠? 뭐 우리가 비용 들여갖고 들어가 봐야, 거기서 우리가 얻을 게 없다. 라는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쟁 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뭐냐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다수의 기업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완전 경쟁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거기서 밑에 조금 보면 독점적 경쟁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다수의 기업이 들어오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제품이 아니라 상이한 제품들입니다. 그죠? 자, 제품이 틀리기 때문에 낮은 비용과 그 다음에 철수 비용이 낮아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지만, 그죠? 이 들어온 기업들은 결국은 뭡니까? 거기에서 비용과 이득 사이에서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과 이득 사이에서 차이를 낼 때 우리는 이것은 뭐냐면 경쟁 우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경쟁 우위를 갖는다는 말 자체가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서 그 결과 소비자들이 그것을 구매하고, 그죠? 그로 인해서 이 기업이 이득을 낸다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 우위라는 것은 결국은
비용과 이득 사이의 차이를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뭐냐면 치약이라든지 샴푸, 그 다음에 골프공,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자동차 산업이 여기 보면 독점적 경쟁, 그죠? 우리가 경쟁은 같지만 어떤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독점적 경쟁이다. 경쟁은 하지만 그 시장에서 자기들이 이득을 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독점적 경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점이란 게 있습니다. 과점. 이제 과점이란 것은 소수의 기업, 그죠? 소수의 기업,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유사한 제품들, 그죠? 자, 그런데 제품은 유사해요. 근데 높은 비용의 진입과 철수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거 보세요. 철강이나 자동차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초기 비용들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입 비용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시리얼 산업들,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쌀을 먹듯이 그 사람들은 시리얼을 주식으로 합니다. 그죠? 이제 그 시리얼이 이제 안에는 여러 가지 곡물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쌀과 비슷하겠죠. 그죠? 이러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러한 시리얼 산업에서는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초기 자본 투자가 필요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 그죠? 미국 철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은 초기 진입 비용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발달로 그렇겠죠. 근데 1950년대만 해도 자동차 산업의 어떤 초기 투자 비용은 엄청 낮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산업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산업들은 결국 어떻게 투자된 비용 또는 철수한 비용에 비해서 어떻게 이득을 많이 낼 수 있고, 특히 이러한 투자 비용도 높아서 누구나 다 많은 기업들이 초기 투자를 하기가 힘든 그러한 이제 산업군에 속했습니다. 자, 이러한 산업군은 과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점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소수의 기업이고요. 기업이 유사한 제품들이지만 기업이 적고 높은 비용의 진입과 철수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비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고 과점되는 그죠? 과점이 가능한 그러한 산업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점입니다. 독점은 이제 하나의 기업이 있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독점을 가진 기업들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높은 진입 비용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우편 배달 산업들, 그죠? 여기는 높은 진입 비용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그 전국적인 그죠? 그러한 망을 형성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페덱스라든지 UPS 같은 이러한 수화물 그 다음에 이메일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편 수입이 줄어들고 이러한 챌린저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그렇지만 이러한 독점들, 이러한 모노프라이 이러한 인더스트리죠. 그죠? 이러한 독점들에 대한 산업들에 대한 어떤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산업을 둘러싼 진입장벽들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entry barrier라고 합니다. barrier to entry라고도 하고 entry barrier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산업을 둘러싼 진입장벽에서는 일단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scale of economy라고 하는데요.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 그죠? 그 다음에 차별화. 그죠? 그 다음에 규모와 무관한 비용우위. 그죠? 그 다음에 진입을 막는 정부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하나씩, 한번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규모의 경제가 산업 장벽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은 이제 barrier to entry라고 하죠.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은 진입 비용을 높이는 산업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즉 산업구조가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아까 이야기한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그런 것들이죠. 지금 자동차는 어떻게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지죠. 진입비용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이제 그 비용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입장벽이 높으면 잠재적 진입자들은 설사 산업 내 기존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그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고 독과점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산업에 진입 못합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진입장벽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거기에서의 비즈니스라는 것은 굉장히 불투명하죠. 그죠? 불투명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네 종류의 중요한 진입장벽이 규모의 경제, 차별화, 그 다음에 규모와 무관한 비용 우위, 그죠? 그 다음에 진입장벽을 막는 정부 규제 같은 이러한 네 개의 진입장벽이 SCP 모델에서도 발견이 됐고요. 또는 기타 전략 분야의 연구에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진입장벽을 막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그 배리어들이다. 그죠? 진입을 막는 그죠? 하나의 이제 배리어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살 살펴볼게요.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면 economic of sales입니다. 자, 규모 경제는 뭔가요? 규모 경제는 기업이 생산량이 많아지면 비용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반대말로는 이제 diseconomy of sales, 즉 규모의 불경제입니다. 생산량이 많아지면 비용이 증가하는 것. 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뭐냐? 비용의 증가 없이 이득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공장이나 식당이 있다고 합시다. 이 공장이나 식당은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1000대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B라는 회사는 자동차를 500대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회사 모두 주문받은 생산량은 모두 500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 없이 서로가 이렇게 가죠. 자, 그런데 주문량이 더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500대씩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는 기존 캐파가 기존의 어떤 생산 역량이 원래 1000대였기 때문에 시설 투자가 없이 그죠? 그냥 더 생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B라는 회사는 이 500대의 주문을 받은 건 좋은데 결국은 공간이 협소해서 어떻게 되죠? 공장을 더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한 단가는 A라는 회사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생산을 할 수 있고 B라는 회사는 공장을 더 지어야 되는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공장을 더 지어야 되는 비용은 결국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scale of economy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은 보세요. A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고요. B라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불경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규모의 불경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더 증대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어떤 산업에 진입을 하려고 해도 자, 그 산업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산업이 창출이 돼도 지금 보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 새로운 산업이 창출돼서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먹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죠? 그것이 결국 뭡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제 배리어로 작용을 하는 거죠. 즉 장벽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 규모의 불경제, 그리고 기업의 생산량의 관계에는 이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제조 비용은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죠? 결국 그건 누굽니까? 결국은 이제 A라는 회사죠. A라는 회사는 예를 들어서 500대를 생산할 때는 자, 그런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이 뭐 어떻게 됩니까? 이 공장을 지을 때의 비용을 500대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공장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지었다. 그러면 제품 한 대당 들어가는 것이 2만 원이 되겠죠. 그죠? 2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B라는 회사는 이 공장을 500만 원에 지었겠죠. 그래서 제품 한 대를 500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만 원이 됐겠죠. 자, 근데 역으로 이제 제품량이 늘어나면은 500대를 1000대를 만들 수 있는 A 기업은 제품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간 돈 1000만 원을 1000대에 나누면 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비용이 2만 원에서 건물 사용 비용이 2만 원에서 만 원으로 떨어졌죠. 자, 그런데 B라는 회사는 역으로 뭡니까? 지금까지는 만 원에 썼는데 500대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들여서 공장을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편익 부분이 되는데요. 그죠? 자,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규모의 경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그 규모의 경제로 일어나는 이제 편익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그래프를 보고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위당 생산 비용이 또 절약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또 도매상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도매상에 가서 여러분들 물건 사보세요. 많이 사면은 소량 포장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비싸죠. 그렇지만 덕용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은 소량 포장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싸죠. 그죠? 소량 포장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양의 어떤 도매 가격으로 하면은 몇 배의 돈을 더 줘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죠? 자, 그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요거는 그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진입장벽으로서의 어떤 차별화입니다. 그죠? 진입장벽으로서의 차별화. 자, 차별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differentiation입니다. differentiation. 우리가 국제 마케팅을 배울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우리가 마케팅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상품을 일반화하는 것. 그죠? 일반화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가격을 낮게 하면서 대량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화는 구격품, 스탠다디제이션 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거기에 반대되는 것이 디퍼런시에이션입니다. 그것은 차별화, 즉 특정한 수요에 맞게 그것을 차별화해서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차별화했을 때는 코스트가 증가되겠죠. 그죠? 코스트가 증가된 대신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가집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우리가 스탠다디제이션을 하면은 낮은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차별화는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상표 인지도죠. 브랜드 아이덴티피케이션 나 구매자 충성도. 구매자가 그래서 어떤 기업이 차별화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품 같은 경우죠. 명품은 차별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그 명품이 가지는 인지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주고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량 생산하지 않고도 대량 생산한 만큼의 이득을 갖다가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높은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 인지도에 대한 그 다음에 구매자의 충성도, 즉 로열티가 있어야 됩니다. 커스터머 로열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차별화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산업에 엔트런트를 하려고 할 때 기존의 산업이 이 차별화된 어떤 우위를 갖고 있을 때는 진입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이 차별화를 만든다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과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가 강조되는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그 진입장벽은 차별화를 갖지 못한 기업은 큰 진입장벽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표 인지도나 구매자 충성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브랜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나 커스터머 로열티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자, 왜냐면요. 신규 진입자들은 기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비용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그죠? 일상적인 비용도 보통 이제 그 매장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그죠? 기존 기업의 차별화 우위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까지 지불해야 된다면은, 그러면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비용들이 투자가 되겠죠. 그것을 차별화가 가진다는 그 고객을 개별적으로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 그죠? 그것은 또 우리가 많은 그죠? 개별적인 또 어떤 코스트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에 따르는 이익보다 차별화를 우위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이 더 큰 경우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차별화가 진입장벽이 되는 예를 보면요. 맥주 제조 산업. 자, 예를 들어서 뭐 버드와이저, 밀러, 쿠어스 이런 맥주 등이 있죠. 이런 맥주의 기존 기업들은 상표 인지를 위해서 막대한 광고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버드와이저 같은 곳에서 나올 때, 그죠? 버드와이저 광고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 버드와이저 광고를 어떤 특정의 어떤 상징만 봐도 저 버드와이저다 할 만큼 광고비를 많이 썼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말이요 외부 기업이 신규 진입을 매우 어렵게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새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마켓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려고 하겠죠. 그죠?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벨기에가 본사인, 그 맥주 대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인베브라는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러한 차별화의 브랜드 때문에, 그죠? 결국은, 자기들이 들어가기보다는 기존의 미국에서 시장을 가지고 있는 맥주 회사를 인수하는 그러한 전략을 선택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차별화의 전략, 차별화의 장벽은 굉장히 높다. 그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포도주 같은 경우죠. 미국 포도주 제조 기업들이 프랑스 포도주 회사들을 인수하는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결국 어떤 차별화 장벽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들어가기보다는 기존의 기업들을 인수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마켓을 이용하는 것, 그죠?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그것을 이제 병행하는, 그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되겠죠, 그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죠? 그래서 충성도와 그죠? 프랑스 포도주는 거대한 그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보통 보면 1인당 연간 우리가 16.1갤런입니다. 1갤런은 보통 4kg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총 한 4억 병의 포도주가 소비될 정도로 프랑스는 거의 뭐 굉장한 포도주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특히 또 포도주, 즉, 프랑스당 포도주에 대한 고객들 로열티가 높기 때문에, 그죠?
프랑스 시장을 외부 미국 시장들이 개척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면들이 직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진입장벽으로서는요, 비용 우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와는 무관한데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봤던 이러한 진입장벽 외에도요, 산업 내에서는 기존 규모와는 무관한, 그 기업이 크고 작고와는 무관한 여러 종류의 이제 비용 우위를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비용 우위를 가진, 비용 면에서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비용을 줄이는 면에서 우세하다. 이런 비용 우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진입자들, 이러한 비용 우위를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 신규 진입자들은 비용 유리를 가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용 유리를 가지고, 활동을, 그죠? 할 수는 있으나, 그죠? 또 다른 비용을 유발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하나의 장벽으로 자별한다. 이거죠. 그죠? 자, 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이 독점적 기술을 가졌다. 독점적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기술을 흉내내서는 안 되고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그거는 규모하고 다르죠. 그 기업이 작든 크든 간에 기술을 못 쓰는 거죠. 특허 같은 거. 그 다음에 경영상의 노하우를 가졌던가, 그 다음에 원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죠? 우월성.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곡선 비용우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학습 곡선 비용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보통 기업들은 새로 들어올 기업들이, 잠재적 진입자들이 갖지 못할 지금까지 생산된 양, 누적 생산량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원래 뭐냐면, 생산을 누적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든 누적 생산량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어떤 제품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다 보면은 이제 못 팔고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재료들. 그죠? 자, 이러한 재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이득을 다 빼고 남은 재료들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그러한 진입자들은 이러한 재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이 쓰다 남은 재료들을 안 사도 되죠. 그러니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재고가 있는 재료들은 옛날에 값이 쌀 때 샀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만든다면은 기존 들어오는 진입자들은 지금 가격으로서 그 재료를 구입해야 되고, 기존 비즈니스를 하던 사업자들은 옛날 가격으로 그것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물론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득을 다 빼고 남은 이제 그러한 이제 인벤토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재고라고 하면은 가격 면에서 훨씬 경쟁력을 갖는다. 그죠? 그래서 학습 곡선 비용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료의 어떤 접근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의 기업들은 기존의 공급자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원자재에 대해서 뭘 갖고 있습니까? 싼 값에 매입을 하잖아요. 근데 뒤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드밴티지를 갖기가 힘들죠. 그죠? 오랜 동안 어떤 릴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을 갖느냐면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상의 노하우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오랜 동안 그런 시장에 있음으로써 지식과 기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기업들은.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기술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이러한 기업들은 이러한 것을 얻는데 수년이 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이 또 뭐가 되냐면 진입장벽이 된다. 그 다음 독점적 기술 같은 경우에 그죠?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보안을 유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죠? 기존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낮은 비용으로 그죠?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그죠? 잠재적 기술은 진입자들은 이걸 쓸 수 없으니까 대체 기술을 갖다가 개발해야 되고 그죠? 그러나 이러한 대체 기술은 뭡니까? 비용이 드니까 그죠?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장벽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독점적 기술도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거죠. 그죠? 독점적 기술은 proprietary technology. 그죠? 소유권이죠. proprietary technology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밀이거나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proprietary technology는 이제 결국 이것은 뭡니까? 자기들은 특허를 가지고 낮은 가격에 생산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없는 기업들은 특허를 빌리거나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특허를 개발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자연적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비용 우위를 가진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잠재적 진입자들은 그들 스스로 대체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죠? 독점적 특허권을 침해하는 모험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렇다면 모두 비용 상승을 가져오죠. 그죠? 비용이 좀. 그래서 이제 여러 산업에 걸쳐서 많은 기업들이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죠? 그렇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상해한 기업들이 의해서 개발된 기술이 특허권 위반 소송에 계속적으로 그죠? 말려가지고 특허권 위반 소송이 계속적으로 전가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인터트러스트하고 애플, 야후하고 페이스북, 구글하고 뭐 BT, 그 다음에 보스턴 대학하고 애플, 노키아하고 HTC, 애플하고 삼성,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뭐 특허 소송이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죠, 그죠? 그래서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총 5,800건 정도의 특허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특허 소송이 뭐 끊임없이 그죠?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학습 곡선 비교 우위는 또 다른 면으로서 아까 그런 것도 있지만 생산을 계속 함으로써 어떤 경험과 어떤 제조 경험을 갖다가 쌓는 것 있죠. 그걸 또 일종의 이제 학습 곡선 비교 우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생산을 계속 함으로써 요령이 생기는 것, 그죠? 그것을 우리가 학습 곡선 비교 우위다 이렇게 그죠? 그죠? 그것은 어디서 나냐면 결국 이런 것을 요령을 터득함으로써 누적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 제조 비용이 하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험이 쌓임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진입장벽으로부터의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입장벽으로부터의 정부 정책은 정부는 정책 목표에 따라 특정 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여기는 이제 너무 포화 상태다. 여기 들어오면 오히려 가만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여기 오면 정부가 기업들이 다 망한다. 너무 과열이다. 레드오션이다. 이럴 때는 막을 수도 있지만 또 정부가 역으로 어떤 산업을 독과점하겠다. 뭐 전매하겠다. 인삼이나 담배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럴 때는 정부 스스로가 사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여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결정하기 낮다고 판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죠? 전력 공급 산업, 공교육, 그죠? 일방적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봤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입자에 대해서 봤는데, 요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진입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것이 진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경쟁자. 자, 봐야 될 게 많네요. 기존 경쟁자. 우리 지금 이제 진입자에 대해서 봤습니다. 기존 경쟁자, 대체자, 공급자, 구매자. 이런 순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거를 이제 한번 이제 그 조사를 이제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진입 장벽으로서의 정부 정책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